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입시 썰을 풀면서 합격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틱톡도 하고 있거든요. 많은 그 입시생 분들께서 항공과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주제로 영상을 한번 찍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 건 일단 기본적으로 스펙일 텐데요. 저는 입시 당시에 164cm에 48kg로 면접을 봤습니다. 승무원 준비생 치고는 그렇게 크지 않은 키죠. 그리고 내신은 이게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 내봤을 때는 2점 초중반대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큰 틀로 이미지, 다이어트 방법, 그리고 면접 팁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우선 이미지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이미지의 8알이 저는 미소라고 생각하거든요. 갑자기 미소 얘기하니까 조금 어색한 웃음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선천적으로 원래는 입술이 되게 얇고 작았어요. 그리고 가만히 무표정으로 있어도 입꼬리 내림근이 너무 발달한 타입이어서 솔직히 의학의 힘을 조금 빌린 타입입니다. 입술 필러랑 입꼬리 보톡스. 입꼬리 보톡스는 지금도 꾸준히 맞고 있어요. 이 두 개를 했고요. 이거 외에도 집에서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긴 해요. 왜냐하면은 면접장에 들어가면 항공과 면접은 그래도 짧긴 짧으니까 많이 잡으면 10분? 10분 면접 봤던 것 같거든요. 그때 동안은 계속 웃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제일 많이 입시생분들이 하시는 게 카드 무는 거. 그리고 그 스마일 교정기? 입꼬리 교정기라는 게 있어요. 되게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물 수 있게끔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입꼬리 교정기를 더 추천드리는 이유가 카드로 하시면은 좀 상처 생겨요. 여기 이렇게. 아프기 때문에 입꼬리 교정기로 저는 하루에 20분 동안 이렇게 웃는 거 반복했고요. 그걸 하시면 여기 입꼬리 올리는 근육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서가지고 무시면 침이 조금 줄줄 흘러서 저는 살짝 이렇게 눕거나 기대서 이렇게 물었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문 상태에서 여기 이 부분에 입꼬리 교정기가 최대한 안 닿게끔 입꼬리 힘으로 이렇게 지탱하는 근육 기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의로 너무 교정기에 힘을 싣지 마시고 광대로 웃는다는 느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계속 연습하시면은 확실히 도움 되실 거예요. 이렇게 저는 웃는 연습을 했고요. 그냥 친구를 만나거나 일상생활을 할 때 마치 내가 연예인이 된 것처럼 후면 카메라를 항상 설치해놨어요. 의식하라고.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이 평소에 본인이 어떻게 웃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하루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몇 달이 되고 난 후에 처음에 찍어놨던 영상을 다시 보잖아요. 그럼 확실히 어색해요. 웃는 게. 그 기간 동안에 미소 연습을 열심히 했다고 치면은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의 그 영상에서 보이는 미소 차이가 확연히 다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어떻게 웃고 있나 체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다이어트로 넘어갈 건데요. 이것도 관심이 많으시겠죠? 저는 일단 급식을 안 먹었어요. 급식 안 먹고 도시락을 싸서 다녔는데 모두가 생각하시는 닭가슴살이나 뭐 샐러드, 저는 이런 게 너무 먹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부 그라탕이라든지 두부면 파스타 뭐 이렇게 요리를 해서 만들어 먹었어요. 물론 엄마가 조금 많이 도와주셨기도 했고요. 이렇게 먹으면 좋은 점이 안 질려요. 물론 한 번씩은 입 터질 때가 오겠죠. 또 그런 날은 그냥 먹었거든요. 먹고 운동 더 하자는 의미로. 근데 더 맛있게 스트레스 없이 다이어트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근력 운동도 원래는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너무 하기가 싫어서 그냥 매일 30분씩 러닝머신 뛰었습니다. 러닝머신 너무 뛰기 힘든 날에는 사이클 30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입시할 때는 붓기 관리만 잘 해줘도 스트레스 때문에 알아서 빠져요. 아무리 몸무게 숫자가 적게 나온다 한들 얼굴 붓기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그 차 한 잔씩, 녹차나 뭐 아무거나 상관없고, 그렇다고 커피를 마시면 너무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붓기 관리에 조금 더 힘을 썼습니다. 이제 면접 관련해서 들어가야죠. 솔직히 이런 영상들 많잖아요. 근데 들어보면은 다 솔직히 비슷한 내용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저도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저는 제가 겪은 거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 답변 기초 틀 정도는 만들어 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 어떤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은 너무 준비해가면 딱딱해진다, 부자연스러워진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답변 준비 같은 경우에는 질문 리스트들이 이렇게 돌잖아요. 예상 질문 리스트. 근데 그거 중에 본인의 가치관을 섞어서 말할 수 있는 질문 리스트들이 있어요. 30개 정도 잡아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다 쓰시고 그냥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체득화 시켜야 돼요. 전 어느 정도였냐면 자다가 일어나서 그냥 주저주저주저 할 수 있을 만큼. 그렇다고 막 공부 외우듯이 막 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친구한테 자연스럽게 강의할 수 있을 만큼 그 30개 질문에 한해서는 틀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하면은 좋은 이유가 만약에 다른 질문이 들어오잖아요. 물론 새로 받은 질문이에요. 근데 그래도 기본적인 틀이 잡혀 있으면 준비했던 30개의 질문 안에서 자연스럽게 짜집기가 돼요. 뇌 안에서. 그리고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낼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물론 저는 개인적인 견해일 뿐 안 맞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말주변도 많이 없는 편이었고 순발력이 남들보다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었어요. 원래부터 말을 잘하시는 분께서는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저처럼 조금 말을 조리 있게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터디만 하지 마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딱 비유를 해드리면은 저희 공부할 때 본인 복습 하나도 안 하고 학원만 뺑뺑이 돌린다고 해서 내신이 올라가나요? 아니죠. 딱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무조건 스터디 개수를 많이 하고 자주 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냥 스터디는 긴장감에 익숙해지는 용도로만 썼어요. 물론 스터디가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정말 좋은 점이 많거든요. 제가 스터디할 때 꼭 드리고 싶은 꿀팁이 뭐냐면은 그 팀원들이랑 같이 할 거 아니에요. 팀원들한테 한번 동의를 구해서 후면 카메라로 삼각대 놓고 영상을 한번 찍어보세요. 처음에 영상 찍으시면 되게 놀랄 거예요. 내가 저렇게 했다고?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아무리 집에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셀카로 영상을 찍는다 해도 제3의 시선에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아마 스터디할 때 자기 모습을 보는 거일 거예요. 왜냐면 실제 면접장에서 영상을 찍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은 아마 막 처음에는 얼굴 막 이렇게 일그러져 있고 미소도 안 나오고 말을 왜 저렇게 해?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조금 힘들더라도 스터디를 할 때마다 찍어보시고 매일 본인한테 그 영상을 보고 본인한테 한 3개 정도의 피드백을 저는 줬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스터디 때 한 영상을 보고 전에 했던 피드백 3개를 잘 고쳤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 고쳐나가면은 첫째 날이랑 마지막 날이랑 스터디 영상 면접 그 비교를 하면은 확실히 달라요. 전면 카메라 하지 마세요. 무조건 후면 카메라예요. 왜냐면 전면 카메라를 하면은 스터디 할 때 면접관 역할을 하는 사람의 눈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카메라 신경 써서 화면 보게 돼 있거든요. 후면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스터디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이 스터디원들이 하는 피드백에 너무 하나하나 꽂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스터디원들이 피드백 주는 거 잘 수용하는 것도 좋죠.
하지만 그분들이 정말 면접관은 아니잖아요. 면접관 역할을 하긴 하지만 실제 면접관이 아니에요. 그리고 같은 나이 또래, 심지어 항공과 입시생이면은 다 그냥 같은 10대 청소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터디는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자기 평가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그렇게 하나하나 꽂혀서 막 이렇게 슬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도 보는 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좋다고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또 안 좋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본인이 영상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 입시 학원이나 승무원 학원 조금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런 피드백 한번 받아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항공과 쪽 너무 그 딱딱한 특유의 그 입시생들 말투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웃고 이렇게 딱 해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뭐뭐해서 뭐뭐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되게 인위적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브이로그 찍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본인이 준비한 답변이 있잖아요. 그 답변을 지금 제가 영상 찍고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계속 편하게 말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자연스럽게 연습하다 보면은 그 특유의 쪼가 사라져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일 이제 응원하고 싶은 말은 마인드 부분이에요. 마인드. 솔직히 항공과 입시할 때도 그렇고 승무원 준비할 때도 그렇고 되게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거든요. 왜냐면 주변에 예쁜 친구들이 너무 많고 고스펙자도 많을 거고요. 그냥 한마디로 본인 빼고 다 잘 나가 보이는 때가 옵니다. 네, 되게 현실적으로 얘기하면은 입시 면접도 그렇고 운이 중요해요, 사실은. 운이 중요하죠. 인생에는 원래 운이 중요해요. 왜냐면은 뭐 본인 스타일을 좋아하는 면접관이 오면은 훨씬 더 수월하긴 하겠죠. 하지만 그 기회라는 게 준비되지 않은 자한테는 기회가 와도 그걸 못 잡아요. 정말 오랫동안 노력한 사람들이 기회, 운이 따랐을 때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세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나는 럭키걸이다. 스스로 계속 세뇌하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생각보다 엄청 절세 미인들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저 또한 절세 미녀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보다 예쁜 친구들도 너무 많았고요. 내가 왜 들어갔지? 싶은 생각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승무원 상인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예쁘고 안 예쁘고가 아니라 특유의 느낌. 그거는 미소나 편안함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많이 웃는 연습을 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안녕!